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해병대 사령부 신임 보급 하사 윤서진은 전입 첫날부터 표적이었습니다. 중대의 여군은 윤서진 혼자였죠. 실수 하나가 여군은 원래 안 된다로 번질 걸 알기에 윤서진은 서류 한 장도 2번씩 확인했어요. 목소리 톤도 낮추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심성이 오히려 재수 없다는 말로 돌아왔죠. 아침 점호 때 윤서진이 복장을 정돈하며 서 있으면 누군가는 너무 빳빳하게 군다고 수군댔어요. 반대로 조금이라도 편한 자세를 취하면 여군은 기강이 없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어떻게 해도 틀린 존재가 되는 기분이었죠. 중령 장교 최강욱은 올해 해병대에서 굴러온 인물이었어요. 해병대 선배 장교들 밑에서 전투부대 정체성을 자랑처럼 배웠고 젊을 때는 그 자부심이 힘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자부심은 내가 옳다로 굳었고 여군은 최강욱이 믿는 세계를 흔드는 존재가 됐죠. 최강욱에게 여군은 전투력 약화의 상징이었고 안전만 추구하는 존재였습니다. 전입신고 자리에서 최강욱은 대놓고 말했어요. 보급? 여군? 결국 안전한 자리만 찾는 거지. 그 말에 옆에 서 있던 중이가 어색하게 웃었고 윤서진은 그 웃음이 동조인지 난처함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윤서진은 담담하게 보급은 전투 유지입니다라고 답했지만 최강욱은 코웃음을 쳤죠. 말은 그럴싸하게 하네. 근데 진짜 총알 날아오면 어떻게 할 건데? 윤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면 말대꾸가 되고 침묵하면 인정이 되는 구조였으니까요. 주변 간부들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회식 라인, 기수 라인, 상급자 평판이 더 무서웠으니까요. 윤서진은 이미 느꼈죠. 공식 계급보다 비공식 네트워크가 먼저 움직이는 곳이라는 걸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시선이 따라붙었고 식당에서도 자리가 자연스럽게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친절하게 굴었지만 그 친절은 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난 뒤였어요. 하사님, 여기 앉으세요라고 말하는 하사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경계가 동시에 담겨 있었죠. 윤서진은 그 자리에 앉으면서도 자신이 이 사람에게 부담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친절을 베푼 대가로 그 하사도 여군 편 든다는 낙인을 받을 테니까요. 첫 주 윤서진은 보급창 정리와 탄약 관련 서류 인수인계를 맡았어요. 문제는 시설이었습니다. 여군 탈의 공간이 애초에 제대로 구분되지 않아 윤서진은 늘 눈치를 보며 시간대를 피해 움직였죠. 샤워실은 간이 칸막이 하나로 나뉘어 있었고 화장실은 남녀 공용 표시만 붙어 있을 뿐 구조는 그대로였습니다. 잠깐 쉬는 공간도 남성 기본값으로 돌아갔어요. 작은 불편이 하루 종일 쌓이며 윤서진은 피로해졌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려면 20분을 기다려야 했고 샤워는 새벽 5시 반이나 밤 11시 이후에만 가능했죠. 하지만 그 피로를 드러내는 순간 여군은 이래서 안 된다는 말이 돌아올 걸 알았습니다. 그 틈을 최강욱이 찔렀죠. 여군은 이런 것도 못 버티냐? 그 정도 말도 못 받아치면 야전 못 가. 겉으론 농담이지만 실은 적응 시험이었어요. 윤서진이 불쾌함을 표현하면 예민하다가 되고 참으면 경계가 무너져 더 큰 치매로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최강욱은 회의 중간에 여군 체력 기준이 낮으니까 전체 수준이 떨어진다는 말을 던졌고 윤서진이 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저 친구라고 지칭하며 3인칭으로 이야기했어요. 윤서진은 딱 그 경계선에서 버텼죠. 웃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그저 업무만 정확히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최강욱을 자극했어요.
말대꾸도 안 하네. 기가 죽었나? 어느 날 오후 최강욱은 보급창고 앞에서 윤서진을 불러 세웠습니다. 하사, 탄약 재고 보고서 어디 갔어? 윤서진이 어제 제출했습니다라고 답하자 최강욱은 내가 못 봤으면 안 한 거야라고 쏘아붙였죠. 윤서진은 다시 한번 보고서를 출력해서 들고 갔습니다. 최강욱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도 이런 식으로 일하면 부대 전체가 피곤해진다고 중얼거렸어요. 그날 오후 간부 회의실 앞 복도에서 최강욱은 윤서진을 멈춰 세웠습니다. 윤서진이 보급 결산 보고서를 들고 지나가며 중령님, 보급 결산 검토 요청드립니다라고 말하자 최강욱이 주변 간부들 앞에서 비웃었어요. 네 애미가 쓰리스타? 웃기고 자빠졌네. 윤서진이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라고 차분히 말하는 순간 최강욱의 손이 올라갔죠. 뺨이 돌아가며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귀에서 윙소리가 났고 입안에 쇠맛이 돌았어요.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죠. 복도는 얼어붙었고 누군가가 조용히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찍었다가 들키면 끝장이기 때문이죠. 윤서진은 피가 올라오는 얼굴로도 더 무서운 걸 느꼈어요. 폭행보다 이걸 없던 일로 만들 구조가 이미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최강욱은 태연하게 정신 차려라고 말하고 돌아섰고 주변 간부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윤서진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주우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기록될까 아니면 영영 사라질까? 윤서진은 행정실로 끌려갔습니다. 박진성 대위는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크게 만들지 말자. 부대 이미지가 있다. 그 말은 윤서진을 위한 조언처럼 들렸지만 실은 조직을 위한 방어막이었죠. 박진성 대위는 서류를 뒤적이며 내가 먼저 보고 절차를 안 지켰다는 식으로 말을 돌렸습니다. 중령님께 직접 가지 말고 나한테 먼저 보고했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야. 윤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오해가 아니라 폭행인데 절차 문제로 포장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더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전입하자마자 사고 치면 너 인사고가 끝장난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현실 조언처럼 들렸습니다. 행정실 안에는 3명의 간부가 더 있었지만 아무도 윤서진 편을 들지 않았죠. 한 명은 창밖을 보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커피를 마시며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윤서진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소수자의 고립이 여기서 터진다는 걸요. 편이 없습니다. 도와주면 나까지 위험이라는 공기가 모두를 침묵시키는 구조였죠. 박진성 대위는 윤서진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진정하고 생각해봐. 중령님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셔. 내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라고 말했습니다. 윤서진은 그 물잔을 받아들지 않았어요. 이해할 게 아니라 기록해야 할 일입니다라고 말하자 박진성 대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사, 지금 뭐 하는 거야? 부대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 싶어? 그 말에 윤서진은 차갑게 웃었죠. 제가 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이미 저는 혼자였어요. 윤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하지 않기로요. 엄마가 별이냐 아니냐의 싸움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윤서진이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었죠. 행정실을 나온 윤서진은 숙소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부대 뒤편 벤치에 앉아 조용히 개인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화면을 켜는 순간만큼은 확신이 섰어요. 국방감찰 고충 라인에 연결했습니다. 전화는 3번 신호음이 울린 뒤 연결됐어요. 국방부 감찰 고충센터입니다. 윤서진은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공개 폭행, 다수 목격,
보복성 인사 우려, 시설 미비로 여군 고립, 증거 보전 요청. 통화는 짧았지만 문장은 정확했죠. 상담원은 윤서진의 소속과 계급, 사건 개요를 확인한 뒤 24시간 내 조사팀이 파견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윤서진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문제 제기자가 되더라도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최강욱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근무를 섰고 박진성 대위는 윤서진이 업무 적응이 미숙하다는 평가를 흘렸어요. 부대 내 비공식 라인이 움직이며 윤서진에게 혼자 남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회식에서 빠지고 정보 공유에서 빠지고 보급 업무 협조도 늦어졌죠. 윤서진이 보급 물자 배송 일정을 물어보면 나중에 알려줄게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실제로는 이미 일정이 확정됐는데도요. 윤서진이 서류 오류를 낼 때까지 기다리는 분위기였어요. 소수자 구조의 전형이었습니다. 사소한 실수도 여군 전체의 문제로 과대표집되도록 압박하는 거죠. 최강욱은 은근히 몰아붙였어요. 여군 때문에 기준이 낮아진다고 말 나올까봐 걱정된다. 조회 시간에 전 부대원 앞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윤서진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누구를 향한 말인지 알았죠. 전투강인함 규범을 독점한 기준으로 윤서진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말했어요. 나는 차별 안 한다. 공정하다. 공정이라는 말이 오히려 칼이 됐습니다. 같은 조건이 애초에 주어지지 않는데 같은 결과를 요구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윤서진은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밤 11시 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탈의실 사용 시간을 피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죠. 체력은 바닥났지만 그 피로를 드러내면 여군은 체력이 약하다는 증거가 될 뿐이었습니다. 윤서진은 악순환 속에서 견뎠어요.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았습니다. 윤서진은 진술서를 쓰는 동안 2번이나 펜을 놓칠 뻔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고통보다 앞으로의 군 생활이 무서웠어요. 신고가 곧 조직 공격으로 해석되는 순간 개인은 집단의 적이 되니까요. 윤서진은 그걸 알고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더 처절했죠. 진술서에는 날짜, 시간, 장소, 목격자, 발언 내용, 폭행 경위를 빠짐없이 적었어요.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만 나열했습니다. 객관적이지 않다는 말을 들을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때 부대는 뒤늦게 움직였습니다. 자체 조사로 종결원만한 합에 서로 오해 같은 문구가 오갔어요. 윤서진에게는 은근한 제안이 왔습니다. 보급 말고 행정 쪽으로 편하게 돌려주겠다. 겉으론 배려지만 실은 경력 병목이었죠. 안전한 자리로 몰아 경력을 쌓을 기회를 줄여버리는 구조였습니다. 윤서진은 그게 얼마나 교묘한 불이익인지 알았어요.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라고 답하자 박진성 대위는 고집 부리지 말고 잘 생각해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5분이 흘렀습니다. 연병장 위로 헬기 소리가 깔렸습니다. 처음엔 훈련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헬기 2대가 동시에 고도를 낮추며 착륙 태세를 갖추자 부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죠. 설마 하는 순간 헬기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내리는 사람들은 총을 든 응징부대가 아니었어요. 감찰관, 법무관, 군사경찰, 인권 담당, 의무기록 담당이 동시에 움직이는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역 3스타들이 기능별로 동행했죠. 윤서진이 들은 말이 있었어요. 제도가 있어도 현장 신뢰가 관건이다. 오늘은 그 제도가 현장으로 내려왔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첫 번째 인물은 인사참모부 3스타였고 2번째는 감찰 3스타였어요.
그들은 부대 정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연병장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절차를 생략한 게 아니라 사전 통보 자체를 하지 않은 거였죠. 부대 지휘관조차 모르는 기습 투입이었습니다. 최강욱은 비웃음을 유지하려 했어요. 행정실 창문 너머로 헬기를 보며 과하게 난리치네라고 중얼거렸죠. 하지만 쓰리스타가 행정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최강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감찰 쓰리스타는 서류 한 장 펼쳐 보이지 않고 최강욱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중령 최강욱, 지금부터 직무정지. 최강욱은 무슨 근거로라고 되물었지만 쓰리스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법무관이 조사 영장을 내밀었죠. 박진성 대위, 증거 보전 방해 혐의로 분리조사. 박진성 대위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중재하려고 했습니다라고 변명했지만 감찰관은 중재가 아니라 은폐였습니다라고 짤막하게 답했습니다. 행정실 안에 있던 다른 간부들도 하나씩 이름이 호명됐어요. 증언 거부, 목격 사실 축소, 피해자 압박. 한 명 한 명 불려나가며 조사실로 분리됐습니다. 기수가 흔들렸습니다. 회식 라인이 끊겼어요. 비공식 권력이 공식 제도 앞에서 처음으로 멈췄죠. 복도에 서 있던 하급 간부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평소 최강욱 편에 섰던 중위 한 명이 저는 몰랐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감찰관은 목격 진술 확보됐습니다라고 답했어요. 핸드폰 메시지 기록, CCTV 동선, 목격자 교차 검증까지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윤서진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숙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연병장, 헬기, 그리고 한 명씩 차량에 태워지는 간부 뒤. 윤서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정말 움직이는구나. 그동안 윤서진은 제도를 믿지 못했어요. 신고해도 묻힐 거라고, 오히려 자신만 다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인권 담당관이 윤서진을 찾아왔어요. 노크 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윤서진 하사님, 면담 가능하신가요? 윤서진은 문을 열었습니다. 담당관은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고 명찰 대신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저는 국방부 인권보호관입니다. 우선 안전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담당관은 윤서진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무 기록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뺨에 남은 멍 자국, 귀 안쪽 출혈 흔적, 목 근육 긴장 상태까지 꼼꼼히 기록했죠. 하사님, 지금부터는 보호 조치가 우선입니다. 담당관은 윤서진에게 근무 분리, 숙소 분리, 연락 통제, 인사불이익 방지 조치를 설명했어요. 그동안 현장에서 흔히 무너졌던 피해자 보호 절차가 이번에는 우선순위가 됐습니다. 윤서진은 처음으로 내가 민폐가 아니라는 감각을 얻었어요. 제가 부대에 피해를 주는 건 아닌가요? 윤서진이 조심스럽게 묻자 담당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해를 준 건 하사님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동시에 시설 점검이 시작됐어요. 여군 탈의위생 공간, 생활동선, 사생활 보호. 감찰관은 샤워실 칸막이를 보며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시설 담당 중위는 예산이 없어서라고 답했지만 감찰관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 문제입니다라고 잘라 말했죠. 불편이 아니라 안전의 문제로 정리됐습니다. 여군 화장실 위치, 탈의실 잠금 장치, CCTV 사각지대까지 하나씩 점검 목록에 올랐어요. 최강욱은 조사실에서 분노했습니다. 해병대 명예를 누가 더럽히는 건데. 주먹으로 책상을 쳤지만 감찰 쓰리스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물었습니다. 명예가 폭행을 덮는 명분입니까?
아니면 바로잡는 용기입니까? 그 질문이 칼처럼 꽂혔어요. 최강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해병대 정신을 앞세워 살았지만 그 정신이 지금 자신을 심판하고 있었죠. 감찰관은 계속 질문했어요. 중령, 공개 장소에서 하급자를 폭행한 이유가 뭡니까? 최강욱은 훈육 차원이었습니다라고 답했지만 감찰관은 훈육은 교육이지 폭력이 아닙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고 절차를 요청했습니다. 그게 폭행 사유가 됩니까? 최강욱은 입을 다물었어요. 변명할수록 구멍이 커졌습니다. 박진성 대위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저는 부대 분위기를 생각했습니다. 부대 분위기가 피해자 보호보다 우선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습니까? 박진성 대위는 땀을 흘리며 실수였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감찰관은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방조입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녹취록, 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이 모두 일치했어요. 해병대의 강한 정체성이 왜곡되어 은폐 논리로 작동하는 순간이 드러났습니다. 강하다는 이유로 약자를 짓밟고 명예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감쌌던 구조가 낱낱이 해체됐죠. 윤서진은 조사 과정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제대로 된 군대구나. 폭력이 아니라 절차로 움직이는, 계급이 아니라 원칙으로 서는 그런 군대 말이에요. 조사는 공개적이고 차갑게 진행됐습니다. 감찰팀은 부대 회의실을 임시조사본부로 만들었어요. 책상마다 서류가 쌓였고 노트북 화면에는 증거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이 한 명씩 불려 들어갔고 나올 때마다 표정이 무거웠죠. 누군가는 몰랐습니다라고 말했지만 CCTV 타임라인 앞에서 말을 바꿨어요. 누군가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했지만 복도에 서 있던 위치와 시선 방향까지 기록된 걸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윤서진 보호였어요. 인권 담당관은 윤서진을 별도 숙소로 옮겼습니다. 기존 생활관이 아니라 간부 숙소 독립된 공간이었죠. 문에는 잠금 장치가 새로 달렸고 비상 연락망도 갱신됐어요. 혹시 협박이나 회유 시도가 있으면 즉시 연락하세요. 담당관은 24시간 핫라인 번호를 건넸습니다. 윤서진은 그 종이를 받아들며 손이 떨렸어요. 보호받는다는 게 이렇게 구체적인 거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근무도 분리됐어요. 윤서진은 당분간 보급창 업무에서 배제되고 감찰팀 직속으로 증언 준비와 자료 정리를 맡았습니다. 최강욱이나 박진성 대위와 마주칠 일이 없도록 동선 자체를 분리한 거였죠. 식사 시간도 따로 조정됐어요. 윤서진이 제가 너무 특별 대우받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자 법무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 대우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피해자가 2차 피해 없이 진술할 환경을 만드는 건 국가의 의무예요. 인사불이익 방지 조치도 즉시 시행됐어요. 윤서진의 인사기록 열람 권한을 제한하고 평가 작성자를 최강욱에서 상급부대 인사참모로 변경했습니다. 이 사건이 하사님 경력에 흠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기록을 보존합니다. 감찰관은 윤서진 앞에 문서 한 장을 펼쳤어요. 신고자 보호조치 확인서였습니다. 윤서진은 그걸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두려웠던 게 이거였구나. 신고하면 내 인생이 끝날까봐.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도가 윤서진을 지키고 있었어요. 동시에 시설 점검이 본격화됐습니다. 감찰팀은 여군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남겼어요. 칸막이 높이, 잠금장치 유무, 환기시설, 조명 밝기까지 체크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시설 담당 중위는 기존 건물이라 구조 변경이 어렵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감찰관은 구조 문제면 예산 증액 요청하십시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라고 답했죠. 생활 동선도 점검 대상이었어요. 윤서진이 매일 새벽 5시 반에 샤워하고 밤 11시 넘어 잠드는 패턴이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왜 이 시간에만 샤워합니까? 남성 간부들과 시간을 겹치지 않으려고요. 그게 편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불편하지만 안전하니까요. 감찰관은 그 답변을 기록하며 이게 정상입니까? 라고 시설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담당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생활 보호 문제도 드러났어요. 여군 전용 휴게 공간이 없어서 윤서진은 쉴 때도 늘 남성 간부들 사이에 섞여 있어야 했습니다.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청한 적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답변을 받았습니까? 예산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감찰관은 예산 집행 내역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같은 분기에 간부 회식비와 체육시설 보수비는 집행됐지만 여군 시설 개선 요청은 보류로 처리돼 있었죠. 감찰관은 시설 담당 소령을 불렀습니다. 소령, 이게 우선순위가 맞습니까? 소령은 변명했어요. 회식은 사기 진작이고 체육시설은 전투력 유지입니다. 그럼 여군 안전은 뭡니까? 소령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감찰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전이 사기와 전투력의 기본입니다.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십시오. 윤서진은 처음으로 내가 민폐가 아니라는 느낌을 느꼈어요. 그동안 윤서진은 자신 때문에 부대가 불편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설을 고치려면 돈이 들고 규정을 바꾸려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그래서 자신이 짐이 된다고 느꼈죠. 하지만 감찰관은 반대로 말했어요. 부대가 하사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문제는 하사님이 아니라 구조예요. 그 말에 윤서진은 울컥했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일하고 싶었어요.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았고 특별 대우 받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똑같이 일하고 싶었는데 담당관은 윤서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사님은 똑같이 일할 권리를 요구한 겁니다. 그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조사팀은 부대 전체 간부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했어요. 여군과 함께 근무하며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대부분은 없었습니다라고 답했지만 몇몇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뭘 조심해야 할지 몰랐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안 엮이려고 했습니다. 말 걸지도 않고 같이 일하지도 않으려고요. 감찰관은 그 답변을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윤서진 하사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간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외롭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외로움이 쌓여 고립이 됐고 고립이 깊어져 폭력 앞에서 무력해졌던 겁니다. 감찰관은 면담 결과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여군 통합은 제도만 바꾼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게 교육이고 훈련입니다. 부대는 그동안 여군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냥 있으니까 받아들인 척했고 문제가 생기면 적응 못한 개인으로 돌렸죠. 그 구조가 오늘 드러났습니다. 저녁 윤서진은 새 숙소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도시락이었지만 처음으로 편하게 먹는 식사였습니다. 눈치 볼 사람도 시선 신경 쓸 일도 없었죠. 윤서진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연병장에는 여전히 헬기가 서 있었고 조사팀은 밤늦도록 불을 켜고 일했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구나. 윤서진은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미안한 게 아니라 고마운 거라고. 조사 과정에서 더 큰 그림이 드러났습니다.
최강욱은 단순히 성차별적 시선만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감찰팀이 최강욱의 과거 근무 기록을 열람하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년간 최강욱이 지휘관으로 있던 부대에서 여군 관련 고충 민원이 7건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정식 조사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모두 부대 내 자체 해결로 종결됐죠. 감찰관은 그 7건의 기록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등병 김모 씨. 성희롱 발언 반복을 신고했지만 결론은 쌍방 오해였어요. 김모 씨는 한 달 뒤 자대 배치 없이 행정보급병으로 재배치됐고 6개월 만에 전역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일병 박모 씨. 탈의실 CCTV 사각지대 불안을 호소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보류됐어요. 박모 씨는 석 달 뒤 개인 사정으로 전출 신청을 냈고 기록에는 적응 미흡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부터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상병 이모 씨는 회식 자리 성적 농담을 문제 삼았지만 최강욱은 군대 문화를 이해 못한다며 오히려 이모 씨에게 조직 적응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이모 씨는 결국 정신과 상담 기록이 남았고 진급심사에서 탈락했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건도 비슷했어요. 신고는 접수됐지만 조사는 형식적이었고 결론은 언제나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무혐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자는 어김없이 부대를 떠났어요. 감찰관은 최강욱 앞에 그 기록들을 쌓아놨습니다. 중령, 이게 우연입니까? 최강욱은 고개를 돌렸어요. 다 각자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정? 7명 모두 비슷한 사정이었습니까? 최강욱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감찰관은 계속 물었어요. 중령은 이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부대 내에서 조용히 해결했습니다. 조용히? 아니면 묻었습니까? 최강욱은 얼굴을 붉혔어요. 나는 부대를 지킨 겁니다. 사소한 일로 부대 이미지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감찰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소한 일이 아니라 반복된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중령이 지킨 건 부대가 아니라 가해 구조였어요. 그 말에 최강욱은 주먹을 쥐었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기록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법무관은 최강욱의 관행을 정리했어요. 문제 제기를 조직 흔들기로 규정, 신고자를 적응 실패자로 낙인, 사건을 개인 간 갈등으로 축소, 비공식 압박으로 합의 유도, 신고자 인사불이익으로 본보기 살해와 이 5가지 패턴이 5년간 반복됐습니다. 최강욱은 그걸 부대 관리 능력이라고 믿었고 상급 부대는 민원 없는 모범 부대라며 최강욱을 좋게 평가했어요. 결과적으로 가해 구조가 보상받는 시스템이었죠. 여군 관련 고충도 늘 비슷했습니다. 예민하다, 적응 못한다, 분위기 깬다. 그리고 조용히 보직 이동, 조용히 낙인, 조용히 경력 단절. 감찰팀은 그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어요. 7명 중 5명이 이미 전역했지만 3명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아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끝난 일인데 제 경력에 또 흠이 될까봐 무서워요. 담당관은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하사님 혼자가 아니에요. 제도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말에 한 명이 마음을 열었어요. 전역한 상병 이모 씨였습니다. 저도 신고했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죠. 이모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최강욱이 여자는 술자리가 전쟁터라며 술을 강요했고 거부하자 군인 정신이 없다고 질책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보직이 바뀌었어요.
원래 통신 쪽 일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행정실로 보내졌죠. 기술 경력 쌓을 기회를 잃었어요. 왜 전역했습니까? 버틸 수가 없었어요. 매일 눈치 보고 매일 조심하고 그런데도 항상 뭔가 잘못한 것 같았어요. 정신과 상담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그게 기록에 남아서 진급도 안 됐고요. 그냥 포기했어요. 이모 씨의 진술은 윤서진의 사건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신고 후 고립, 보직 변경을 통한 경력 단절, 정신적 문제로 프레임 씌우기, 결국 스스로 떠나도록 만드는 구조. 감찰관은 이모 씨에게 말했어요. 상병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잘못됐어요. 이모 씨는 그 말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말을 5년 전에 들었으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윤서진의 신고는 그 관행을 정면으로 충돌시켰어요. 이 싸움은 남녀 싸움이 아니라 권력과 규범과 평가 기준이 충돌하는 구조의 폭발이었습니다. 최강욱이 지켜온 조용한 부대는 사실 목소리 없는 부대였고 모범 부대는 감춰진 부대였죠. 윤서진은 그 침묵을 깼고 제도는 그 용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반전이 왔어요. 조사 사흘째 한 간부가 감찰팀을 찾아왔습니다. 6년차 대위 정민호였어요.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정민호 대위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넸습니다. 회식 자리 녹음 파일입니다. 최강욱 중령이 여군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다 담겨 있어요. 감찰관이 파일을 재생하자 최강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군? 그냥 숫자 채우기용이지. 진짜 전투에선 쓸모없어. 여군 받으면 부대 기강 다 무너져. 내가 막는 거야. 신고, 그런 거 다 무마시켜야 돼. 한번 받아주면 끝없이 요구해. 녹음은 10분 넘게 이어졌고 회식 자리마다 비슷한 발언이 반복됐어요. 정민호 대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웃으면서 들었고 말리지도 않았어요. 공범입니다. 감찰관은 정민호 대위에게 물었어요. 왜 이제 나왔습니까? 윤서진 하사를 받기 때문입니다. 혼자 싸우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비겁했다고 느꼈어요. 이번에도 입 다물면 저는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정민호 대위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어요. 최강욱의 발언은 더 이상 실수나 순간적 감정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차별 구조였음이 명확해졌습니다. 윤서진은 그 녹음 파일을 들었어요. 담당관이 들으시겠습니까? 힘들 수도 있습니다라고 물었지만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일을 듣는 동안 윤서진은 주먹을 쥐었어요. 분노보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적응 못한 게 아니었구나. 처음부터 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거였구나. 녹음이 끝나고 윤서진은 조용히 말했어요. 이 파일 교육 자료로 쓸 수 있을까요? 담당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교육 자료요? 네. 다른 부대 간부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런 말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알았으면 합니다. 담당관은 윤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사님은 정말 강하시네요. 윤서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강한 게 아니라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서요. 그리고 결정적 반전이 완성됐습니다. 조사 나흘째 감찰팀은 윤서진을 별도 면담실로 불렀어요. 인권보호관과 법무관이 함께 자리했고 테이블 위에는 윤서진이 제출한 신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사님, 혹시 신고 전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까? 윤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혼자 결정했습니다. 어머님께는 연락하지 않으셨나요?
그 질문에 윤서진은 잠시 멈칫했어요. 연락 안 했습니다. 엄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법무관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최강욱 중령이 폭행 당시 네 애미가 쓰리스타냐고 말했다는 진술이 여러 건 확보됐습니다. 하사님, 어머니가 군 관계자이신가요? 윤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어요. 아닙니다. 엄마는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그 답변에 법무관과 인권보호관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법무관이 다시 물었어요. 그럼 최강욱 중령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윤서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제가 뭔가 뒷배경이 있을 거라고 의심했나 봐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려고 한 말이거나. 인권보호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사님은 권력을 믿고 신고하신 게 아니군요. 네. 저는 그냥 기록이 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요. 법무관은 윤서진의 신고 경위를 꼼꼼히 정리했어요. 윤서진은 폭행 당일 어머니나 친구가 아니라 국방부 감찰 고충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사적 인맥이 아니라 공식 제도를 선택한 거였죠. 신고 내용도 감정적이지 않았어요. 공개 폭행, 다수 목격, 보복성 인사 우려, 시설 미비로 여군 고립, 증거 보전 요청, 6개 문장으로 핵심만 전달했습니다. 법무관은 그 기록을 보며 말했어요. 하사님은 처음부터 제대로 아셨네요.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윤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대하기 전에 찾아봤어요. 여군 선배들 경험담, 군 내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 신고 방법. 다 읽었어요. 혹시 몰라서요. 혹시 몰라서? 네. 여군이 소수니까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대응 못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미리 공부했습니다. 인권보호관은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입대 전부터 그런 준비를 해야 하는 현실 자체가 문제네요. 윤서진의 어머니는 정말로 쓰리스타가 아니었습니다. 윤서진은 권력을 믿고 전화한 게 아니라 기록과 절차를 믿고 전화했어요. 최강욱이 비웃었던 건 엄마의 계급이 아니라 사실상 여군이 제도를 쓸 권리였습니다. 최강욱은 윤서진이 누군가의 딸이라서 문제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문제는 윤서진 자신이 권리를 알고 있다는 거였죠. 그 오만이 오늘 무너졌습니다. 법무관은 최강욱을 다시 조사실로 불렀어요. 중령, 네 애미가 쓰리스타냐는 발언의 의도가 뭡니까? 최강욱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냥 한 말이에요. 설마 진짜 쓰리스타 딸이겠어요? 왜 그런 추측을 했습니까? 여군이 보급 하사 주제에 중령한테 대드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나 싶었죠. 법무관은 그 답변을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즉, 여군이 정당한 업무 보고를 하는 걸 대든다고 인식했고 그게 가능한 이유를 뒷배경으로 추정한 겁니까? 최강욱은 말문이 막혔어요. 법무관은 계속 물었습니다. 만약 윤서진 하사 어머니가 정말 장성급이었다면 중령은 폭행하지 않으셨겠죠? 최강욱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법무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어머니가 장성급이었다면? 최강욱은 인상을 찌푸리며 답했습니다. 그랬으면 조심했겠죠. 왜 조심합니까? 보복이 두려우니까요. 그럼 보복이 두렵지 않으면 폭행해도 된다는 겁니까? 최강욱은 주먹을 쥐었어요. 말장난하지 마십시오. 법무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말장난이 아닙니다. 중령은 권력관계를 계산하고 폭력을 행사했어요. 윤서진 하사가 만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위계에 의한 폭행이고 성차별적 폭력입니다. 최강욱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논리가 스스로를 심판하고 있었습니다. 감찰관은 조사 결과를 정리하며 부대 전체 간부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은 가득 찼고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감찰 3스타가 앞에 섰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 일탈이 아닙니다. 구조적 문제입니다. 스크린에는 지난 5년간 최강욱 부대의 여군 고충 처리 현황이 떴어요. 7건 신고, 0건 정식 조사, 7명 중 5명 전역. 숫자만으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숫자를 보고 무엇을 느낍니까? 3스타가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패를 봅니다. 제도의 실패, 리더십의 실패, 동료애의 실패입니다. 3스타는 화면을 넘겼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윤서진의 신고서가 떴습니다. 이 6문장이 5년간의 침묵을 깼습니다. 한 명의 용기가 7명의 목소리를 되찾아줬어요. 3스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윤서진 하사가 신고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했습니까? 한중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복도에 서 있었지만 모른 척 했어요. 왜 모른 척 했습니까?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연루되기 싫었어요. 다른 대위가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했습니다. 윤서진 하사가 힘들어 보였지만 도와주면 저까지 찍힐 것 같았어요. 비겁했습니다. 고백이 이어졌어요. 저는 회식 자리에서 최강욱 중령 발언을 들었지만 웃으며 넘겼습니다. 저는 시설 개선 요청을 받았지만 예산 핑계로 미뤘어요. 저는 윤서진 하사 혼자 남겨진 걸 알면서도 말 걸지 않았습니다. 3스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한 고백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악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관자였어요. 방관이 쌓이면 구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꿔야 하는 건 바로 그 구조입니다. 회의실은 숙연해졌습니다. 3스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여군의 문제를 여군만의 문제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이건 우리 군 전체의 문제입니다. 슬라이드에는 개선 과제가 정리돼 있었어요. 시설 개선, 고충 처리 독립성 강화, 피해자 보호 시료화, 비공식 라인 차단, 성인지 교육 의무화 평가 기준 재정비. 3스타는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이 과제들은 윤서진 하사 한 명을 위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 부대에 올 모든 여군, 아니 모든 장병을 위한 겁니다. 안전하게 복무할 권리,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 존중받을 권리. 이게 군인의 기본입니다. 조사 종결보고 전날 윤서진은 마지막으로 감찰팀 앞에 섰습니다. 인권보호관이 물었어요. 하사님, 최종 의견 진술하시겠습니까? 윤서진은 준비한 종이를 꺼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처벌만 원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서진은 계속 말했어요. 최강욱 중령이 벌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이 제 인사기록의 흠으로 남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윤서진은 한 번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여군이 적어서 제가 항상 대표처럼 보이는 구조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감찰관이 메모하며 물었어요.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실수하면 여군은 안 된다가 되고 제가 잘하면 넌 특이한 케이스가 돼요. 저 혼자만 있으니까 제 모든 행동이 여군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해석됩니다. 그게 너무 무거워요. 시설이 남성 기준인 채로 공정만 말하면 여군은 매일 불리한 출발선에 섭니다. 윤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저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밤 11시 넘어서 잠들었어요. 남성 간부들은 언제든 편한 시간에 씻고 쉴 수 있는데 저는 그럴 수 없었죠. 그런데도 체력 평가는 똑같이 받아요. 이게 공정한 건가요? 법무관이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윤서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신고가 곧 부대 공격이 되는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다음 사람도 침묵을 선택할 겁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제도가 움직여줬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사람은, 그 다음 사람은 매번 헬기가 올 수는 없잖아요. 인권보호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사님이 바라는 건 뭡니까? 윤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시스템이요. 헬기 없이도 작동하는 시스템. 혼자여도 안전한 구조. 신고해도 보복 안 당하는 문화. 여군이든 남군이든 계급이 낮든 높든 누구나 존중받는 부대. 윤서진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일하고 싶었어요. 영웅되고 싶지 않았고 문제 제기자 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보급 하사로 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게 안 됐어요. 제가 여성이라서, 혼자라서, 지킬 사람이 없어 보여서, 그래서 만만해 보였나 봐요. 윤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사람은 이런 선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고 참든지, 신고하고 싸우든지 양자택일 말고요. 그냥 일만 하면 되는 부대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찰팀은 윤서진의 진술을 조용히 들었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별 열쇠 3스타들은 한 명씩 짧게 결제했습니다. 인사참모 3스타가 먼저 말했어요. 인사보직 경로 개선, 여군 소수부대의 경우 복수배치 원칙 적용, 혼자 고립되지 않도록 최소 2명 이상 배치하겠습니다. 감찰 3스타가 이었습니다. 고충 처리의 독립성 강화, 부대 내 자체조사 종결 금지, 모든 성폭력 폭행 사건은 상급부대 감찰부로 즉시 이관합니다. 법무 3스타가 말했어요. 피해자 보호의 실효 조치, 신고 즉시 근무 분리, 숙소 분리, 24시간 핫라인 운영, 보복 시도 시 가중 처벌, 시설 담당 3스타가 추가했습니다. 시설 개선 예산 즉시 배정, 여군 전용 탈의실, 샤워실, 휴게 공간 6개월 내 완공, CCTV 사각지대 제거 및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교육 담당 3스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비공식 회식 라인이 인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감찰 상시와 회식 참여 여부를 평가 항목에서 제외, 기수선 후배 관계를 이유로 한 압박 적발 시 엄중 처벌, 5명의 3스타가 모두 서명했어요. 결제 도장이 찍힐 때마다 윤서진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이구나. 감찰 3스타가 윤서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사님, 전투부대 정체성은 유지하되 그것이 남성 규범 독점이 되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손보겠습니다. 윤서진이 고개를 들자 3스타가 설명했어요. 전투력은 물리력만이 아닙니다. 보급, 정비, 통신, 의무 모든 분야가 합쳐져 전투력이 됩니다. 여군이 주로 배치되는 보직을 비전투로 평가절하하는 문화부터 바꾸겠어요. 인사참모 3스타가 덧붙였습니다. 체력평가도 재검토합니다. 남녀 신체 차이를 인정하되 직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보급 하사에게 필요한 건 90kg 메고 20km 뛰는 능력이 아니라 정확한 재고, 관리와 신속한 물자 배송 능력이니까요. 윤서진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조사 최종일 부대 전체가 연병장에 모였습니다. 3스타가 단상에 올랐어요. 오늘 최강욱 중령은 직위 해제되며 군 검찰에 송치됩니다. 혐의는 폭행,
성차별적 발언, 증거 인멸교사, 피해자 압박입니다. 부대원들은 숨죽이며 들었어요. 박진성 대위는 증거 보전 방해 및 피해자 회유 혐의로 감봉 3개월, 보직 해임입니다. 이외 5명의 간부는 목격 사실 축소 및 방조 혐의로 경고 조치되며 성인지 교육 80시간 이수 명령을 받습니다. 쓰리스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처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스크린에 개선 과제가 떴고 쓰리스타는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부대원들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여러분, 명예는 감추는 게 아니라 바로잡는 데서 시작됩니다. 쓰리스타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렸어요. 해병대는 강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함은 약자를 짓밟는 게 아니라 약자를 지키는 겁니다. 진짜 용기는 침묵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진짜 명예는 덮는 게 아니라 드러내고 고치는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엔 드문드문, 그러다 점점 커졌습니다. 윤서진은 뒤편에 서서 그 광경을 봤어요. 박수 소리를 들으며 윤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처벌이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 윤서진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다음 사람들을 위한 발판. 윤서진은 주먹을 쥐었어요. 아직 얼얼한 뺨을 만지며 윤서진은 다짐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여기 남겠어. 도망치지 않겠어. 마지막 날 윤서진은 다시 연병장에 섰습니다. 헬기는 이미 떠났고 감찰팀도 철수했어요. 남은 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일상은 아니었죠. 윤서진은 새벽 5시 반이 아니라 7시에 샤워실로 갔어요. 여군 전용 샤워실 공사가 시작됐고 임시로 시간대가 배정됐습니다. 잠금 장치가 달린 탈의실,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공간. 작은 변화였지만 윤서진에게는 엄청난 차이였어요. 아침 점호 때 부대원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쳐다보거나 수군대는 사람은 없었어요. 대신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윤서진은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적대적 무시보다는 나았으니까요. 점호가 끝나고 한 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윤서진 하사님. 윤서진이 돌아보자 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복도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해서 죄송합니다. 윤서진은 잠시 그 하사를 바라봤어요. 화를 낼 수도 괜찮다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윤서진은 다르게 답했습니다. 미안하면 다음 사람은 혼자 두지 마십시오. 그 말에 하사는 눈을 들었어요. 윤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한테 사과하는 것보다 다음에 비슷한 일 보면 그때 행동해 주세요. 그게 진짜 사과예요. 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보급창으로 돌아온 윤서진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확인했어요. 밀린 업무가 산더미였지만 이제는 협조가 달랐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제때 올라왔고 물자 배송 일정도 미리 공유됐어요. 누군가는 커피 한잔 하시죠라며 말을 걸었고 누군가는 이 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며 업무를 요청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윤서진이 원했던 건 바로 이거였어요. 특별 대우도 동정도 아닌 그냥 동료로 일하는 것. 점심시간 식당에서 윤서진은 자리를 찾았습니다. 예전처럼 혼자 구석에 앉으려다가 한중이가 손짓했어요. 하사님, 여기 앉으세요. 윤서진이 주저하자 중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셔도 돼요. 저희 눈치 안 보셔도 됩니다. 윤서진은 그 자리에 앉았어요.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이는 보급 쪽 일 힘들죠? 제가 예전에 보급 업무 맡았을 때
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식사 중에 다른 간부가 물었습니다. 하사님, 앞으로 계속 여기 계실 건가요?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보직이 여기니까요. 힘들지 않으세요? 다른 부대로 가실 수도 있을 텐데. 윤서진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답했습니다. 힘들죠. 근데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떠나면 여기는 아무것도 안 바뀌니까요. 저는 이 부대가 진짜로 달라지는 걸 보고 싶어요. 중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바뀔 겁니다. 우리가 바꿀 거예요. 그 말에 다른 간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진은 그들의 표정을 보며 생각했어요. 진심일까 아니면 또 형식일까? 하지만 의심하기보다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오후 윤서진은 감찰팀이 남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개선 과제 이행 체크리스트, 시설 공사 일정표, 성인지 교육계획서. 윤서진은 그 서류들을 하나씩 읽으며 확인했어요. 정말 실행되는지 지켜봐야 해. 윤서진은 각 항목의 날짜를 적고 점검 주기를 표시했습니다. 피해자에서 감시자로 윤서진의 역할이 바뀌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윤서진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인권보호관이었어요. 하사님, 괜찮으신가요? 부대 복귀 후 어려움은 없으신지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윤서진은 창밖을 보며 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아직 어색하지만 견딜만해요. 혹시 보복 시도나 불이익은 없으셨죠? 없습니다. 오히려 다들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인권보호관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24시간 한라인 살아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윤서진은 숙소로 돌아왔어요. 새로 배정된 독립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불을 켜고 침대에 앉았어요. 뺨은 아직 얼얼했지만 멍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거울을 보며 윤서진은 자신의 얼굴을 만졌어요. 많이 달라졌네. 겉모습이 아니라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늘 조심스럽고 움츠러든 눈이었다면 지금은 단단하고 또렷한 눈이었어요. 윤서진은 일기를 꺼내 한 줄 적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동료들과 밥을 먹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이게 시작인 것 같다. 펜을 내려놓고 윤서진은 창밖을 봤어요. 연병장에는 여전히 훈련하는 병사들이 보였고 저녁 점호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부대 풍경?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작은 변화들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며칠 뒤 부대에 새로운 여군 하사 2명이 전입했습니다. 윤서진은 그들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안녕하세요. 보급 하사 윤서진입니다. 두 하사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윤서진을 보자 조금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혼자가 아니네요. 한 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서진은 웃으며 답했어요. 이제는 혼자 아닙니다. 같이 일해요. 윤서진은 두 하사에게 부대를 안내했습니다. 여군 전용 샤워실 공사 현장을 보여주며 2달 뒤면 완공됩니다라고 설명했고 탈의실 잠금 장치를 보여주며 안전하게 쓸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새로운 하사들은 다른 부대보다 좋네요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윤서진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당연한 게 돼야 하는데. 저녁 윤서진은 두 하사와 함께 식사했습니다. 선임님, 여기 분위기 어때요? 한 하사가 물었어요. 윤서진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아직도 어색하고 가끔 불편한 시선도 있어요. 하지만 나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함께요? 네. 우리가 잘하면 다음 사람들은 더 편해질 거예요.
그게 우리 역할인 것 같아요. 두 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진은 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3명이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5명이면 팀이 되고 10명이면 집단이 돼요. 윤서진은 더 이상 유일한 여군이 아니었습니다. 선임 여군이 됐어요. 그 책임이 무겁지만 동시에 희망적이었습니다. 연병장에 다시 선 윤서진. 뺨은 이제 아프지 않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선명했어요. 복도에 흩어진 서류, 얼어붙은 공기, 돌아선 사람들. 하지만 그 기억 위에 새로운 장면들이 겹쳐졌습니다. 헬기가 내리던 순간 쓰리스타들이 걸어오던 모습, 동료가 사과하던 얼굴, 새로 온 후임들의 미소. 윤서진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봤어요. 헬기 소리는 멀어졌지만 남는 건 있었습니다. 명예는 감추는 게 아니라 바로잡는 데서 시작된다는 진실. 용기는 맞지 않는 게 아니라 맞고도 일어서는 거라는 깨달음. 변화는 한 사람에서 시작되지만 함께할 때 완성된다는 믿음. 누군가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서진은 짧게 답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다음 사람은 혼자 두지 않겠어. 그 다짐이 연병장 위로 퍼져나갔고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갔습니다. 윤서진의 싸움은 끝났지만 변화는 계속될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 부대에서 한 걸음씩